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현재 1.0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신형 레이인데요. 이제 전기차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판매하고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전기차이기도 할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스퍼도 이제 전기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제 소형 전기차, 컴팩트한 전기차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경차긴 하지만 캐스퍼와 레이는 정말 다른 스타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이가 굉장히 박시한 형태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캐스퍼는 좀 더 오프로더에 가까운 이러한 모습들로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아마 전기차로서의 실용성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아 레이 EV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돈을 모아서 찾던 첫 신차가 이제 레이였습니다. 뭐 그전에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제 신차를 사게 된 건데요. 레이에 대한 만족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뭐 작고 실용성 있는 실용적인 차량을 좀 원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용도에 정말 레이가 딱이어서 정말 오랫동안 잘 타고 다녔었습니다. 기아 레이 EV는 또 어떤 특징을 보여줄지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부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에 선보였던 레이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눌러서 열게 되면 DC 콤보 형태의 이 충전구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은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40분 충전에 80% 충전이 가능하고요. 집에서 완성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이 뭐 배터리 용량이 작긴 하지만 충전 시간, 급속 충전 시간이 조금 길기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 얘기할 때 같이 좀 추가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의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헤드램프 조명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할로겐 타입이고요. 이쪽도 방향지시등도 LED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간주행등만 LED 조명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위쪽에 보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저공해차 1종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기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이는 정말 박시한 형태로 넓은 실내 공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전에 레이를 운전할 때 항상 2열에 타는 분들이 아니 차가 왜 이렇게 넓어라는 소리를 정말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넓은 이 실내 공간이 이런 박시한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전기차 특유의 이 휠 디자인, 전용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후면부에서는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존의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이 후면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적재 공간은 제가 샀던 차량은 사실 1세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플랫한 형태로 펴지는 시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변화를 거치면서 이 레이는 플랫한 형태로 이 시트가 접히는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2열 시트를 이렇게 접어 보면은요, 지금 단차 없이 깔끔하게 마감된 이 뒷좌석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까지도 마련되고 있고요. 사실 이 차량의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적재 공간이, 그리고 실내 내부가 혹시나 달라지지 않을까, 가솔린 모델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점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좋은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적재 공간 보여드린 김에 이 시트 베리에이션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시트가 완전히 플랫한 형태로 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도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제거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수석 쪽에서 바라보면요, 굉장히 플랫한 형태, 하지만 공간에 이게 틈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뭐 평탄화를 잘 한다면 역시나 이 레이의 실내 공간은 활용도 면에서는 이 작은 차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뒤쪽에서도 봐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운전석까지 아주 광활한 형태의 이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애지간한 이 SUV들에서도 이 실내 공간에 이렇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앉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양반다리 하고도 앉을 수 있고, 이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걸터 앉아서, 뭐 지금은 주차장 공간이라 좀 벽이 있긴 하지만 뭐 바닷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기에도 정말 좋은 이 적재 공간의 높이, 그 다음에 활용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 하면은 이 도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90도로 열리는, 거의 90도로 열리는 이 측면 도어와 함께 이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훨씬 2열로 진입하기도 편리하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레이의 슬라이드 도어를 여니까 또 예전에 제 레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정말 편리하게 사용했었거든요. 작은 차지만 이 짐을 실을 때도 편하고, 탑승할 때도, 2열 탑승할 때도 편하고, 이제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차로 넘어와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차량 하부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요, 배터리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바닥에서부터 한 16cm 정도
높이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차량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는데요. 이 배터리는 CATL의 배터리,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누누이 좀 전기차를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국산 뭐 LFP 배터리라고 해서 저희가 편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배터리라는 건요, 차량의 성격에 맞게 뭐 LFP 배터리든 NCM 배터리든 선택을 해서, 제조자가 선택을 해서 그 차의 특성에 맞는 성능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경차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NCM 배터리를 탑재해서 뭐 차량 가격을 쓸데없이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또 성능도 어느 정도 준수하고, 특히나 이제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점을 가지고 있는 LFP 배터리를 이 차량 하부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6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05km입니다. 곳곳에 LA 하면 또 수납 공간이 많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뭐 도어 트림에도 500리터짜리 물병 놓을 수 있는 공간, 손잡이 부분도 이제 가끔 물건을 수납하는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운전석, 스티어링 휠 왼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1세대 모델은 이쪽에 풋브레이크 형태로 이 주차 브레이크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것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 공간에 센터 코서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나오는 정보들 여러 가지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다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주행 가는 거리, 뭐 전비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비는 5.1로 굉장히 좀 준수한 수준이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따 테스트 해보겠지만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있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다른 점은 기어 노브가 이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파킹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기어 노브는 이렇게 컬럼 타입의 EV9에서 봤던 이런 컬럼 타입의 기어 노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요 안쪽에는 EV라는 요 로고가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뭐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EV 모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주행 가는 거리, 뭐 가까운 충전소와 관련된 정보들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가 79%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208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동을 켜고 뭐 공조장치를 켜게 되면은 공조장치를 켠 상태에서는 206km로 이제 주행 거리가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뭐 배터리 용량도 용량이지만 이 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좀 소프트웨어가 많이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온도로 뭐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이라든지 공조장치를 켠 상태에서 최적의 이런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아 레이 EV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약 충전이라든지 급속 충전 시에 충전량 같은 것들도 미리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전류를 통해서 빠르게 충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100% 충전으로 설정해 놓기보다는 80%나 90%로 설정하는 것이 배터리 부담을 좀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뭐 완속 충전할 때는 뭐 100%로 설정하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완속 충전, 뭐 전류라든지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이런 것들이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레이 EV는 뭐 따로 V2의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차량의 전원을 켜고 이제 에어컨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때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차박 같은 경우에 이 에어컨 사용이 정말 유용할 텐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차량 하부에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기능, 그 다음에 2단계로 조절 가능한 통풍 기능도 마련하고 있고요. 운전석만 통풍 기능 적용되고 있네요. C거잭과 USB 포트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에 스마트폰을 둘 수 있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자, 역시나 또 레이 하면은 이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 루프와 함께 이쪽 위쪽에 또 수납 공간도 마련되고 있고요. 안쪽에 이 고무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서 뭐 물건을 놨을 때 이렇게 쉽게 미끄러지는 일도 없고요. 이 그물망도 있어서 물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에 앉는데 이만큼 편한 차는 쉽게 찾기 어렵죠. 지금 시트에 한번 앉아보면요. 네, 무릎 공간. 지금 제가 이 시트 포지션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무릎 공간에 주먹 뭐 4개까지 들어갈 만큼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를 앞으로 눕힌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C타입 포트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열선 기능도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옵션 사양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네, 머리 공간 당연히 여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열 시트는 가운데가 지금 앉기보다는 이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고 있네요. 지금 헤드레스트도 2개가 있기 때문에 성인 4명이 앉기 가장 최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트는 이 안전벨트도 따로 위치해 있지 않거든요.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C필러 쪽에는 스피커도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 헤드레스트 아래쪽에는 뭐 비닐봉투라든지 옷을 걸 수 있는 작은 고리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성이 좋은 2열 공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하단의 플로어 위치가 뭐 배터리가 탑재돼서 좀 무릎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앉아보니까 기존의 뭐 가솔린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살짝만 높아져 있는 정도라고 조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도 뭐 배터리 용량 자체가 뭐 일반적인 롱레인지 한 뭐 400km를 가는 이 전기차와는 배터리 용량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탑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레이 EV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켜봐야겠죠. 이쪽에는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게 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 측면에 있는 컬럼을 돌려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행 모드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D 모드 하나만의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이 친구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이 기아 레이를 운전하니까 딱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제가 1.0 레이를 운전할 때는 사실 뭐 전형적인 경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좀 시끄럽기도 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뭐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은 사실 뭐 기대하기 어려운 그냥 경차였죠. 하지만 워낙 이 넓은 공간 때문에 활용하기가 너무 좋았고요. 경차 혜택도 많았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도 뭐 걱정이 없었고 굉장히 즐겁게 탔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기아 레이 EV를 타게 됐는데요. 일단은 첫인상은 정말 조용하네요. 이게 레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주행하는 게 너무 조용합니다. 레이는 정말 시끄러운 차였거든요. 속도 한번 높이려면은 시끌시끌한 이 엔진 가속음을 들어야지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차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속 페달에 꾹 힘을 실으면서 이제 코너로 돌아 나갈 때는 앞바퀴가 흔하게 이제 슬립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면서 무게 중심고가 상당히 좀 낮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레이는 높은 전고 때문에 좌우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쭉 운행하면서 항상 느끼기도 했고요. 자, 속도를 높여보면은 기존의 가솔린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좀 가속감이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달리면서도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회생제동도 가능하죠. 당연히 전기차니까요. 회생제동의 강도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오른쪽이 마이너스고요.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점점 회생제동의 강도가 강해지다가 끝까지 가게 되면 아이페달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흔히 부르게 되죠. 완전히 가속 페달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좀 막히는 시내에서 좀 주행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는 사실 뭐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기는 것보다 이 아이페달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운전하면은 조금 더 뭐 편하게, 그리고 오히려 좀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제동이 좀 강하기 때문에 조수석에 이제 누가 앉아 있는 경우에는 아이페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좀 강도를 좀 낮춰서 주행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좀 멀미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전석에 있다면 당연히 아이페달을 활성화시키고 주행하는 게 이 배터리 충전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차하는 상황에서도 아이페달 모드에서는 발만 떼서 이제 주행 완전히 멈출 수가 있죠. 물론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요. 일반적인 1.0 가솔린 모델의 출력이 76마력인 반면에 이제 킬로와트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마력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요. 대략 한 86마력 정도의 이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이 막히는 시내에서 이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도로에 좀 차가 많은 상황이고, 시내 주행 위주로 좀 달려보는 것은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를 잠깐 동안 좀 테스트해 보는
건데요. 지금 배터리 용량이 한 75%를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204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켜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운표상에 나와 있는 205km보다도 훨씬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레이 EV가 시내 주행에 정말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 전기차들 사실 뭐 400km 주행하는 전기차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전기차긴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도 이제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시장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보급에 불을 당겼던 모델은 홍광 미니라는 작은 크기의 전기차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 도심에서의 주행에 정말 최적화된 전기차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지난 상하이 모터쇼를 방문했을 때 이 홍광 미니를 잇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이 전기차들에 대한 인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 이런 것들만 뭐 좋은 전기차가 아니라 도심에서 시티 커뮤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크기의 전기차들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차량이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던 레이가 가지고 있던 뭐 시끄러움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정말 개선한 기아 레이 EV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저는 글로벌 투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